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 전환사채란 무엇일까? 빚이 어떻게 주식으로 바뀔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공시에서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처음 보는 주린이는 이 말부터 어렵습니다. 전환사채? 사채? 전환?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복잡한 계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전환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를 이해하려면 채권이란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까지 오늘 자세히 공부하면 전환사채 공부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채권은 다음에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채권 공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전환사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은 100억 원.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1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세요. 대신 나중에 원하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빚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사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 김 씨가 그 전환사채를 샀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 씨에게 받은 돈은 그냥 공짜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회사의 부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채에는 특별한 권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가진 전환사채를 A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환가액은 뒤에서 별도의 강의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 회사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20,000원, 30,000원 계속 올라갑니다. 김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주식은 30,000원에 거래되고 있네.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회사의 빚이었던 것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자본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 주주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숫자로 보겠습니다. A 회사의 기존 주식이 1,000만 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발행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 주, 전환 후에는 1,200만 주, 주식수가 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라는 피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1,000만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1,200만 조각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그대로라면 회사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1강에서 공부했던 유상증자가 생각나실 겁니다. 유상증자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지금 당장 보이는 주식수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물량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린이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1,000만 주만 보고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전환사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앞으로 수백만 주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주식 수가 전부일까?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사업이 크게 성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한다면 어떨까요? 전환사채 발행, 주식 전환, 주식수 증가, 다시 자금 부족, 또 전환사채 발행, 다시 주식 전환,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분 희석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전환사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발행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공시를 발견하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왜 돈이 필요한가? 얼마를 조달하는가? 누가 전환사채를 가져가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식이 몇 주나 생기는가? 기존 주주의 지분은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돈으로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직은 이 질문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의 빚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따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공부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투자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빚. 그런데 회사가 한 가지 권리를 줍니다.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이 전환사채, 그리고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무조건 악재다 또는 호재다 이렇게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왜 발행했을까? 얼마나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돈으로 회사가 무엇을 할까?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빚, 나중에는 주식이 될 수 있는 돈. 그리고 투자자는 현재의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까지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2강. 전환가액은 왜 중요할까?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강에서 우리는 전환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전환사채. 영어 약자로는 CB. 처음에는 회사의 빚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몇 원짜리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일까요? 아무 가격이나 정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1억 원이라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억 원을 한 주당 10,000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만주입니다. 즉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면 1억 원의 전환사채를 10,000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같다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많아집니다. 반대로 전환가액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적어집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면 10,000주. 그런데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어떨까요?
2만 주입니다. 전환가액이 절반으로 내려갔더니 주식 수는 10,000주에서 2만 주로 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존 주주가 전환가액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의 전환사채가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투자자는 왜 주식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이번에는 시장 주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A 회사 주식이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주식을 굳이 10,000원을 기준으로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리고 30,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전환가액은 여전히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주식이 3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린이가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고 해서 모든 전환사채가 즉시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전환사채마다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 그러니 내일 당장 전부 주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 물량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0,000원, 전환가액은 10,000원, 그리고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공시를 열어보고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잠재 주식수. 아직 실제 주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현재 발행 주식수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주식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그런데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300만 주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만 보면 1,000만 주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1,300만 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1,000만 주만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3만 주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환사채를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환사채는 지금 당장 주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실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환가액은 처음 정해진 가격으로 끝까지 그대로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전환가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리픽싱이라고 부릅니다. 리픽싱은 전환사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꺼번에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리픽싱은 다음 강에서 숫자를 가지고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전환사채 금액이라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질수록 전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환 여부는 전환 가능 기간과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똑같은데 전환가액이 내려간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다.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발행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환가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할 때 전환가액을 이해했다면 이제 절반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에서는 전환사채에서 기존 주주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리픽싱, 즉 전환가액 조정이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